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21년 연속 채택한 이번 결의안에는 정보 이용과 종교, 문화 등의 자유를 금지하며 극형에 처하게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5년 만에 초안 작성부터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 등 외부 제작 콘텐츠를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2020년 제정한 뒤 지난해 8월 개정된 이 법은 한국 등 외부에서 제작된 모든 콘텐츠들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 오프라인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등 법과 관행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직결 처형 등에 대한 기존 조항에는 유족들과 관계기관의 피해자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납북 한국인, 납북 일본인을 비롯해 장기간 억류 상태인 한국인들의 생사 여부와 소재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한 안나 잘드펠트 제네바 주재 스웨덴 대사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이 됐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omen and girls continue to be at particular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s highligh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It is our common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appall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에도 공동 제안국에 동참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들며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빠진 지 5년 만입니다.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인권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시정과 책임을 촉구하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벨기에에서 열렸습니다. 핀란드가 새로 회원국으로 합류한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당면한 도전은 세계적인 것이라며 나토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개막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에 앞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이번 회의 참여에 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We also meet with our Asia-Pacific partners, and that reflects that security is not regional, security is global, and in a world where Russia and China stand more and more closer together, it's even more important that we stand together as NATO allies, but also together with our partners in the Asia-Pacific, Australia, New Zealand, Japan, and South Korea.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현재 당면 도전은 세계적인 것이라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Challenges that we're facing are global in nature, and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is greater convergence than I've seen in my own experience doing this for 30 year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sian partners, and amongst all of us in how to effectively meet the challenges of our time.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 후에도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의 참여에 대해 거듭 큰 의미를 뒀습니다. We are now stepping up our cooperation with our partners in the Indo-Pacific, Japan, but South Korea, New Zealand, Australia. We welcome the fact that you are here today. We'll participate in the meeting tomorrow. 앞서 줄리엔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3일 전화회견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이번 회의 참석과 관련해 그동안 함께 다뤄온 교차적인 문제들에 대해 계속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와 더 많은 모범 사례와 고유한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후속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나토 본부에서 핀란드의 나토 설립조약 동의 내용의 공식 가입 문서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지난 2년 활동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무기 관련 문제와 사이버 활동을 비롯해 제재 위반 문제에 집중됐었다고 상원 정보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최근 상원에 제출한 활동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117대 의회에서 실시된 정보위원회의 감독 활동은 전 세계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공 등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무기 프로그램 관련 문제에 위원회 활동이 집중됐으며 위원회 직원들은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영내 지역을 방문했고 방첩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및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당국의 브리핑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전후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고 이란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움직임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이달 중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미니트맨3의 위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4일 VOA에 미니트맨3는 다탄두를 탑재해 북한의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경고를 언급하며 미니트맨3는 바로 북한 정권을 끝낼 무기체계라는 것을 김정은은 바짝 신경 쓰고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니트맨3의 위력은 매우 강력하다면서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과도한 인명피해를 우려한 미국이 북한 정권을 끝내려고 할 때는 핵 탑재 ICBM보다는 재래식 역량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미니트맨3는 매우 정교한 체계이긴 하지만 유사시 미국은 지휘 통제 체계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할 것이며 이럴 경우 미니트맨3보다 전술적인 무기 체계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위한 점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생산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4일 VOA에 김정은이 올해 초 핵무기 확보를 위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에 실질적 증가를 공언한 대로 영변 핵시설에서 관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실험용 경수로 작동을 위한 상주 인력의 사무실과 거주 공간 등에 대한 건축 활동이 활발히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실험용 경수로 주변에서 관측된 냉각수 배출은 매우 소량으로 실제 작동을 나타내는 정황은 아니라면서 올해 안으로 실험용 경수로 가동은 어려우며 핵물질 생산을 위한 추가 플루토늄 확보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기념일이 집중된 4월 중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별다른 추가 움직임이 없고 지난 6차례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데이터도 거의 얻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는 추가 핵실험을 서두르지 않고 지렛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대미 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과 조지아주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4일 나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6일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을 찾아가 한국군과 미군 희생장병들에 대한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오소프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이들 경제사절단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재계 인사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소프 의원 등은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경제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조지아주 등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문제와 새 투자처와 협력 파트너 발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